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 사업 계획서 쓰는 것에 대한 강좌와, 그리고 특화 분야 중에 소셜 벤처 분야가 있습니다. 이 소셜 벤처 분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제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제 블로그입니다. 일반 분야와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고 중인 특화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야는 말 그대로 일반 분야,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특화 분야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고문상에 특화 분야별로 이번에 선정하는 인원에 대해서 주어진 표입니다. 총 600명을 뽑습니다. 보시면 산업 아이템별로 이렇게 주관 기관이 다르고, 그리고 지원 인원도 다릅니다.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이런 첨단 기술 분야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어떤 특정 산업 분야가 아닌 게 소셜 벤처, 그리고 여성. 보시면은 지원 규모가 100명으로 상당히 전체 600명 중에 소셜 벤처에서 100명 뽑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을 지원할 때 기업인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해 준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지자체나 정부에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혜택이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일반적인 그 남자가 대표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한도가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5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지원 시스템에서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이렇게 비중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색 있는 게 소셜 벤처가 이렇게 100명을 뽑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이 소셜 벤처 요 분야를 빼고 나머지 15개 분야는요, 사업 계획서 작성 양식이 지난번 공고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소셜 벤처 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 분야, 그리고 여성 파트 쪽에 지원하실 분은 저희 동영상 강의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사업 계획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소셜 벤처 분야는 사업 계획서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공고한 그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시면요, 소셜 벤처 양식입니다. 빨간색으로 조금 특색 있게 나머지 15개 분야와는 작성 가이드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셜 벤처 예비 창업자로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 문제 인식과 해결을 중심으로 기재를 하는 것,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파트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대표자 및 팀원 보유 역량에서도 대표자 및 팀원의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조직에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소셜 벤처 관련 공모전 등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에서도 소셜 벤처 파트만 이렇게 별도로 사업 계획서 양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소셜 벤처 정부에서 육성할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도 100명인 것처럼 전체 16개 분야에서 600명을 뽑는데, 100명을 뽑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게 창업진흥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된 내용은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한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만약에 예비 창업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소셜 벤처에 해당될 수 있다면 소셜 벤처 파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소셜 벤처에 적극 도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셜 벤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셜 벤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벤처라는 것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기업을 뜻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영리행위,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윤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소셜 벤처라고 합니다. 소셜 벤처의 한 예로서 이렇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리몬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 회사는 수익금의 일부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돕기 등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라고 하면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환경 파괴, 그리고 교육 격차 등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관련된 내용으로 또 아셔야 될 내용이 임팩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펀드는 뭐냐면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임팩트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요, 사회에 긍정적인 충격, 영향력을 주기 위한 투자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그런 임팩트 펀드가 결성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육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펀드를 운영하는 산업은행도 이렇게 기사에서 보시듯이 SK그룹과 500억 원 펀드를 그 임팩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기사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 소셜 벤처 아이템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소셜 벤처의 한 종류 중에 하나는 어떤 취약계층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도 소셜 벤처가 됩니다. 그러나 기술 벤처 기업 입장에서 소셜 벤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좀 알려져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런 소셜 벤처 아이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무인 약국이라고, 약국이 드문 시골에서는 무인 자판기 설치를 통해서 약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소셜 벤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시골에서는 이제 약국이 좀 드물고 저녁 늦은 시간에 약국이 또 문을 닫지 않습니까? 또 정말 급한 약이 필요로 할 때는 참 구하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좀 무인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그 무인 자판기의 스크린을 통해서 그 약사의 복약 지도 후에 원격 제어를 통해서 스크린에 있는 약사가 몇 번 약 이렇게 클릭하면은 약이 자판기에 떨어져서 구매자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소셜 벤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골 마을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들 각종 입장권, 그리고 어떤 대중교통 티켓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어떤 기존의 스마트폰에 익숙한 그런 젊은이들에 비해서 예매 앱 프로그램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좋은 자리 다 뺏길 겁니다. 이런 불평등이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아이템, 그런 서비스 아이템으로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이런 티켓팅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쉽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아이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소셜 벤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셜 벤처, 이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인증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사회적 기업 진흥원 지원 사업비, 기업 발굴, 창업 육성,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판로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인증서도 발급이 됩니다. 강의 후반부에 제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소셜 벤처로 테크트리를 하시는 기업은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은 각종 그 고용노동부의 그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하는 채용 인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사업 개발 관련된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 특화 분야를 지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소셜 벤처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라고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사회적 기업이 현재는 인증제인데 이제 앞으로 등록제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등록 그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기술 벤처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으니 이걸 적극 활용하시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 등록제로 바뀌어서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인증 요건이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문턱을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기술 벤처들도 충분히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은 일단 기본 요건과 징표적 요건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적 요건,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 실적 요건이 좀 바뀌었고요. 징표적 요건 중에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벤처 기업이 그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죠. 보통 이사회를 통해서.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그리고 근로자 등이 참여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을 때 이 정관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성원들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요건인데요.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인증제일 때는 유급 노동자 고용하고 영업활동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유급 노동자 고용 요건이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고, 단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요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 부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자리 요건이 기존에 있었냐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의 지원 부분을 강조해 왔죠. 그래서 회사 벤처를 설립할 때 공동 창업으로 공동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인 기업 형태로도 우리가 벤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증이 불가능했었죠, 예전에는. 그러나 등록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술 위반 벤처 기업도 이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처 기업의 경우는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을 발생시키기가 처음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벤처기업도 쉽게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번 특화 분야 총 600명을 뽑고 16개 분야가 있는데, 예비 창업자분께서 이런 인공지능 아이템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아이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면 충분히 소셜벤처로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소셜벤처 테크트리를 타셔가지고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으시면은 또 이렇게 고용노동부 사업도 집중적으로 또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사업이라든지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런 타이틀을 가지시면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한번 예비 창업자분께서는 자기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아이템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소셜벤처를 한번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